이건 좀 보시면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 찾고 취재하면서 이게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환경부 직원분들, 이게 대체 뭔가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분들은 이게 정말 최선이었나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이제 우리나라 차주들은 저렴한 전기차를 타지 말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자, 테슬라가 또 저렴한 전기차 소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모델 Y의 가격이나 모델 3 중국 생산, 이거 아닙니다. 새로운 소식이 또 나온 건데요,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3,300만원짜리 전기차를 2025년에 실제로 생산하고 출시할 거라는 소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나올 차뿐만이 아니라 당장 모델 Y나 모델 3도 저렴한 트림은 구매를 할 수 없거나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왜 화가 나는 거냐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생산한다고 알려진 3천만원 초반대 전기차 소식, 그리고 환경부나 산업부는 지금 당장 어떤 걸 개선해야 하고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테슬라의 25,000달러짜리 전기차 소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생산 일정이 나온 건데 내년에 생산과 출시가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이미 프로젝트 명도 공개됐습니다. 레드우드라고 합니다.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급형 전기차는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모델 2라 불리던 그 차가 이번에 나온다는 건데 예상도처럼 해치백 형태로 나올지 크로스오버 세단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한테는 또 다른 무기가 생기는 거죠.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차와 하이브리드 차와도 가격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가장 저렴한 테슬라는 모델 3입니다. 미국 가격이 38,990달러, 우리 돈으로 5,190만원입니다. 25,000달러로 나오면 1,9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나오는 거죠. 이미 테슬라는 생산 준비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작년에 부품 공급 업체에 레드우드와 관련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고요. 양산이 시작되면 주당 1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가형 모델로 판매량과 점유율을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도 여기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중국이 싫다는 것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까지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지금 제네시스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전략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는 보급형 모델로 비교적 낮은 가격을 원하는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죠. 반대로 중국 회사들은 아예 고소득층 공략에 나선 거죠. 이건 얘네가 무모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런다면 콧방귀 낄 수도 있지만 중국 브랜드가 중국의 부자들을 노린다는 거잖아요. 제네시스가 한국의 부자들을 노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네시스의 국내 점유율을 보세요. 대중 브랜드 3사를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 판매량만으로 전 세계 상위권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중국인들도 수입차보다 자국 브랜드가 접근성이 좋고 익숙하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거든요. 이런 고객들은 사치스럽거나 고급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외관은 고급스럽게 기술은 신기술이라 불리는 거의 모든 걸 때려 넣는 거죠. 화웨이뿐만 아니라 상위권에 있는 비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닙니다. 중국은 자국의 힘으로 기업의 세력을 무지막지하게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국 내 판매량이든 해외 판매량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가 됐든 세력을 거대하게 키우고 이렇게 거대 기업이 된 이후에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잡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큽니다. 우리 산업이 도태를 막기 위해선 선점해야 하는 곳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프라 부족이 판매량 상승을 막든 말든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전기차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과는 무관하게 전기차의 전세계 판매 비중은 조만간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이 소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만 놀아야 한다는 소리죠. 이건 예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처음으로 테슬라한테 1위 자리를 내줬다고 합니다. 2023년 판매량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모델 Y는 전 세계에서 약 121만 대를 팔았을 걸로 보이고 전년도 1위였던 토요타 코롤라가 108만 대가 팔렸을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1위 판매량을 이제는 토요타의 내연기관 차가 아니라 테슬라의 전기차가 차지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얘네는 판매량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 세계를 장악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는 그 어떤 차를 내놔도 테슬라가 잠식한 시장을 뺏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테슬라는 비교적 쉽게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냥 쉽게 비하면 이런 겁니다. 토요타가 아세안이나 아프리카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연기관차 브랜드 중에 이 시장에서 토요타를 완전 밀어낸 브랜드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에서 토요타의 역할을 테슬라가 한다는 거죠. 이미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시장 잠식도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머지 브랜드들은 이미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된 이유가 참 문제인데 저는 이걸 정부 정책과 역할이 기업들과 맞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보조금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왜 보조금을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기차 성장률 감소라는 걸 너무 빨리 기록해버렸고 하이브리드 차가 잘 나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건 결국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보조금의 역할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보조금 정책이 나아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솔직히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인프라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여전히 구매 보조금에만 머물러 있는 계획,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조금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뭔가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에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 기업을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기업이 이걸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면 시장 규모를 키우기 위해 수요를 늘려야 하고 이걸 위해 소비자한테 구매 보조금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시장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도록 감시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기업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더 나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마디로 대중화를 유도한다는 거죠. 동시에 우리 기업과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게 외부 경쟁 요인들을 견제하기도 해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 요인은 중국산 배터리나 중국 기업 전기차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국가들도 자국 우대 정책이나 규제로 우리 기업들이 힘들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IRA잖아요. 그러면 정부 대 정부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항의와 협상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떠한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했다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해결된 게 없다 이겁니다. 자, 지금 이미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내리고 현지 생산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도 짓고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 미국 내에서 IRA 때문에 받지 못하는 보조금을 현대차가 직접 지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할인 개념으로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서 많으면 980만원까지도 혜택을 주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보조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할인을 해도 재고 할인만 하는 거죠. 견제를 하라니까 이상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LFP 배터리를 규제할 거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자체가 아직 애매한데요. 이게 만약 실현되면 중국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테슬라를 구매할 이유인 저렴한 가격이 퇴색되고 토레스 전기차, 레이 전기차 이런 차들도 실구매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견제하는 건 견제가 아니라 자극이고요. 진짜 견제를 하려면 더 똑똑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다? LFP 배터리를 쓰지 않고도 소비자들이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즉 LFP 배터리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업이 핵심 부품을 쓰면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 기업이 전기차 점유율은 올라가고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프라 문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당연히 해결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미국 관보를 통해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인데요. IRA 외국 우려 단체 규정 의견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을 점점 까다롭게 만들고 있잖아요. 작년 4월에는 북미에서 조달해야 하는 부품하고 광물 비율을 정했고요. 이번 달부터는 아예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을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나 배터리 기업들이 부품까지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출 수 있었는데 광물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결정적으로 중국 광물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정부 입맛에 맞게 수십조 원을 들여서 미국의 배터리와 자동차 공장을 완공한다 하고 이미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장을 짓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기아차, LG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온까지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절박함이 묻어나는 문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차는 6쪽 분량으로 대관 담당 직원 직인까지 찍어서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FTA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 비율 변화를 줄 수 있는 계산식 대안도 제시를 했고 배터리 3사도 주요 광물이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생산되는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배터리 산업 특성상 원산지를 모두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광물이 이것저것 섞여서 만들어지고 들어가는 비율도 다 다른데 원산지 추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작 한쪽짜리 분량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채로 제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산업부가 이랬어야 되겠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다른 국가, 다른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무려 7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72개를 모두 다 살펴봐도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보다 짧은 건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 의견이 보도돼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세밀한 내용을 모두 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산업은 국가가 정한 첨단 산업 아닌가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추가를 했어야죠. 이거 추가한다고 한쪽 나올 게 50쪽 이상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FTA 규정하고 관련된 내용조차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결국 이건 무슨 소리냐면 국내에서도 저렴한 전기차를 타기 힘들고 해외에서도 저렴한 전기차로 경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겁니다. 대체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온 건지, 그렇다고 해외에서 자국 산업을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란 거죠. 이건 기업 걱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게 돌고 돌아서 피해는 소비자들이 본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저것 다 안 된 상태에서도 가격을 내리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이 되니까요. 그럼 이제 기업들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당장 제품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겁니다. NGM 배터리가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씩 저렴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 기업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원가 절감이라고 합니다. 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 기업은 쓰러지고 기업이 쓰러지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해서 되나요? 우리 기업이 판매량 2위를 하면 뭐하나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